어느 하루의 시작, 인생의 끝에서 피어난 사람. 사랑이란 어떤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올까요? 젊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린 것 같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아니, 어쩌면 마지막이야 비로소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평생을 아이들 키우며 살아온 한 여인이 60을 넘긴 어느 날이야 처음 느낀 가슴 떨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설렘은 단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처럼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슬픔이 들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지 슬픔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인생 후반기에 꼭 배워야 할 사랑과 신중함, 상처와 회복, 그리고 존엄과 자기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은 나이와 무관하지만 신중함은 지혜에서 온다. 상처는 다시 일어선 힘이 된다. 자기 삶을 지키는 것은 늦게 되어도 결코 늦지 않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사랑은 나이와 무관하지만 신중함은 지혜에서 온다. 사랑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까요? 아니면 그때야말로 진짜 사랑을 배울 때일까요? 67세의 한 여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대답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희. 지금은 강원도 정선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조용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다시 입에 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삶의 대부분을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워냈습니다. 아침에는 시장에서, 오후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반찬을 만들어 가게에 내다 팔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그 모든 생존의 무게 속에서 점점 잊혀졌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면 된다는 마음 하나로 그렇게 30년을 넘게 살아온 것이죠. 하지만 62세가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손님이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철우, 65세. 서울에서 내려온 사업자였고 퇴직 후 강원도로 내려와 조용히 살고 싶다며 마을의 작은 주택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이었죠. 윤정희의 식당에 들른 그는 그녀가 만든 된장찌개 한 그릇에 반을 그날 이후로 매일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된 관계는 어느새 깊은 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혼밥하는 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희 씨 덕분이에요. 처음에는 손님으로만 생각했던 그가 어느 순간 그녀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말 한마디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는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내게 다시 찾아올 줄이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만남은 정말 기적이었을까? 철학적 통찰 노년의 사랑이 더 깊은 이유, 그리고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보다 더 순수합니다. 조건도 기대도 줄어든 대신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하지만 그만큼 정지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의 외로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오래도록 갈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갈망을 아둔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시대의 로맨스 스캐머들. 그들은 외로움을 먹고 자랍니다. 정희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그러나 결국 그녀는 반했습니다.
차루는 그녀에게 사랑을 약속하며 작은 투자를 부탁했습니다. 같이 식당을 리모델링하자며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마음을 열었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모든 연락이 끊긴 채 현실에 고백늦게 피어난 사랑이 쓴다. 그날 이후 정희는 멍한 상태로 일상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바보 같았다는 자책감, 사랑을 믿은 자신이 부끄럽다는 슬픔,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분노.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을까?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닐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배워야 한다. 정의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다가오는 사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 외로움을 먹고 사는 사람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냐고. 다음 이야기이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지혜로 나아갑니다. 상처는 다시 일어선 신이 된다. 정의가 겪은 대시는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그녀는 놀라운 회복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상처는 다시 일어선 신이 된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건 그 아픔이 곧 새로운 나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모두 결혼하고 한 명은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또 한 명은 남쪽 끝 부산으로 떠났을 때 윤정기의 마음엔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구멍은 어디서부터 생긴 것인지도 모를 만큼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고, 자식들의 행복한 뒷모습이 오히려 그 구멍을 넓혀만 갔습니다. 이제 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그녀는 내 바쁘게 움직였고, 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왔기에 나를 위한 삶이란 게 어떤 건지도 몰랐습니다. 아들들이 수잔을 기울이며 했던 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사셔야죠. 하지만 정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낼 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이란 게 있었던가? 가정이 완성, 인생이 허무. 큰아들은 미국으로 떠났고 며느리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길이 됐다고 했습니다. 좋은 길이었기에 정의는 오히려 응원해 주었지만 그가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고 흘렸던 눈물이 마음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외로우실까봐. 정의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 엄마는 다 해낸 사람이다. 너희 둘 다 건강하게 키워내고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도 가볍게 살아. 그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심도 아니었습니다. 정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자신이 텅 빈 방에 혼자 남게 될 거라는 걸. 외로움이 쌓여가는 시간. 부산으로 발령난 둘째 아들 부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하루안에 올 수 있는 거리라며 위로했지만 실제로는 바빠서 자주 오기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정의는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더더욱 식단에 몰두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장사가 점점 잘 돼서 발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손님은 많아졌는다. 내가 가는 집은 점점 조용해지네. 그녀는 어쩌면 이를 핑계 삼아 외로움을 피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일에 파묻히는 이유는 때로는 돈 때문이 아니다.
마음을 붙일 곳이 없기 때문이니까요. 새로운 만남의 시작. 식당을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몇 가게의 야채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야채 마트의 사장님은 또래 남자였고 첫인상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그의 이름은 정한수. 말투는 다소 어눌했고 시장의 분위기에 익숙지 않은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시장 전사가 처음이구나.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들이길 지나치게 건다는 것도 보였죠. 사장님, 지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선 자리 싸움이 제일 치열하다고요. 정희는 참견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다가갔습니다. 창웅 오셨죠? 여긴 물건 위치 잘못 놓으면 트집 잡히기 쉬워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계기가 되어 정희는 자주 그의 가게에 들러 주고받는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는 감사의 표시로 자주 커피를 사다 주곤 했습니다. 사장님 가게 덕에 요즘 기분이 좋아져요. 덕분에 손님도 많이 생기네요. 그 말이 그저 인사치레일지라도 정희의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처 뒤에 움트는 희망. 정한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세도 없었고 그저 묵묵히 하루를 일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와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예전 박철우와의 만남이 설렘으로 다가왔다면 정한수는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절실히 알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고 아주 고요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철학적 통찰 진짜 회복이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용기다. 상처를 회피하는 건 쉽습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회복은 그 문을 다시 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정희는 다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그러나 여전히 따뜻하게. 정한수가 특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건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녀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아직 사람을 믿을 수 있어. 다음 이야기이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통찰로 향합니다. 자기 삶을 지키는 것은 늦게 되어도 결코 늦지 않다. 인정이는 과거의 아픔을 품은 채 다시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녀가 선택할 삶은 누구를 위한 것도 누군가에 기대는 것도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자기 삶을 지키는 것은 늦게 되어도 결코 늦지 않다. 내 삶을 누군가에게 메워주는 건 너무 쉬웠지만 다시 돌이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정희는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쉬면서 누군가와 함께 등산을 하고 젊은이들처럼 커피를 마시며 웃고 어느 주말엔 두 손 꼭 잡고 영화관 앞에서 줄도 서봤습니다. 그녀는 마치 젊은 날 놓쳐버린 인생의 계절을 뒤늦게 다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님과 함께라면 이대로 늙어가는 것도 참 괜찮겠다 싶었죠. 죽을 때까지 사랑합시다. 그 말이 귀에 맴돌 때마다 그녀는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했던 시간은 한 통의 전화로 천천히 부서졌습니다. 딸아이의 경,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린가.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사장님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았습니다. 딸아이가 큰 병에 걸렸다니요. 순간 정희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깊은 표정을 지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병원비만 벌써 2천만 원이 넘는다네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멍하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그의 고통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말 하려고 꺼낸 계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정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그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건 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진 전부는 아니고, 하지만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장사하며 모아온 돈, 힘들게 지켜온 노후의 버팀목이었지만 그가 슬퍼하는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기에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그 돈을 받았습니다. 꼭 전할게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딸에게도 꼭 전할 겁니다. 정희는 뿌듯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서만 견뎌온 삶 속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토록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음껏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함께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집에서도 서로에게 마음을 기댄 채 하루하루를 직진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 사장님의 눈빛은 흐려졌고 식사 자리는 줄어들고 말수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가 바쁘다고 하면 이해했고 전화를 못 받으면 일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 이제는 그녀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는 떠났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심지어 그의 가게조차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상처 위에 쌓인 또 하나의 상처. 정희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꼭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지 외로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도 돈도 그리고 믿음도 모두 잃어버린 자신을 맞으려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모든 선택은 그녀 스스로 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왜 나는 또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철학적 통찰사라는 주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자기 삶을 지키는 것으로 완성된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랑은 결국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정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다. 내 삶을 지키며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안아주고 싶어졌습니다. 잘했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을 내준 것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너도. 에필로그. 정희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을 위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등산을 시작했고 혼자서 카페에도 갑니다. 이젠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저 오늘 하루가 만족스럽습니다. 그녀는 나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늦었지만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정희처럼 늦은 나이에 사랑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적이 지나간 뒤에도 당신이 당신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도 오롯이 당신만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걸었을까? 그 이름 아래 감춰진 진실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녀에게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식당 앞 골목에서, 그의 가게 근처에서 수없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기고 가슴을 졸였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닐까?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그 스스로가 무슨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리를 휘감았고 밤새 뒤척이다 결국 날이 밝아오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오쯤 정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분 찾으세요? 우연한 목격. 정희는 장을 보러 평소보다 먼 시장에 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익숙한 공간보다 낯선 곳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던 탓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우연히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박 사장님이 낯선 여인과 함께 웃으며 과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연인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정희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몇 날 며칠을 연락두절 상태로 딸의 경환 때문에 눈물 짓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어두움도 걱정도 그 어떤 슬픔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편안해 보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잔인하게 다가온다. 정희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멀찍이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전 재산을 건네던 순간, 통장과 도장을 내밀며 이건 전부예요라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 그의 손을 잡고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가 믿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정말 딸의 치료비로 돈을 보낸 건가? 정말 딸이 위독했던 건가? 아니면 정희는 그날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밑바닥의 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적 통찰 진실은 깨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오는 것이다. 진실은 항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보다 훨씬 더 차갑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나를 마주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정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빙자한 누군가의 연기로 인해 자신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 자신이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제야 진정으로 한 발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자신을 끌어안는 시간. 그날 이후 정희는 며칠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한평생 식당 문을 닫은 건 장날을 제외하고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이른 햇살을 바라보며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믿었을까? 왜 모든 걸 다 내주었을까?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너무 오래 기울은 탓일까? 정의는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인생이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요. 그래서 사람이 오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꼈다는 것을. 그만큼 그 사람이 모든 걸 걸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찾아온 현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저 다시 국을 끓이고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이후 며칠 어디 다녀오셨어요? 바쁘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쉬고 싶었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 한 거짓 중 가장 자기가운 거짓이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 믿었던 사람이 무너졌을까? 내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도 돈도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그 손을 잡아주던 박 사장님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무너지듯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말하던 악취의 사기꾼, 70년의 피해자, 반복된 수법이라는 단어들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현실보다 더 날카로운 통증. 정희는 경찰서에서 듣는 이야기 하나하나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10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여성에게 접근했고 가족 이야기를 꺼내 동정심을 유도한 후 그에게 돈을 받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그럴 리가 없어요. 박 사장님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다고요? 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 진심 같은 연기, 그리고 마지막엔 조용히 사라지는 습관. 모든 게 정의의 기억 속 다정했던 그 모습과
정확히 접쳐졌습니다. 딸의 정도, 고맙다며 흘리던 눈물도, 손을 잡고 함께 들던 그 밤도 모두 연극이었을까? 그녀는 경찰서를 나오며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지, 비가 오는지, 심지어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뒷가에 맴도는 건 박 사장님의 마지막 음성뿐이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살아갑시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현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텅 빈 방을 바라보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니라 보증금은 박 사장님에게 줬고 이곳은 그냥 월세반일 뿐 그마저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그녀가 수십 년간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그마저도 은행 대출의 담보로 잡힌 상태였지만 그래도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래도 이 국밥순만 있으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쓰러질까 두려운 마음. 하지만 몸은 쉽게 따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 부스러기를 다시 쓸어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밥솥을 열고 육수를 내고 반찬을 만들며 정희는 스스로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나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도 후회도 그리고 아주 작지만 선명한 의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철학적 통찰.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인생은 다시 쓰여진다. 우리는 살아가며 청운이라 부르던 것들을 여러 번 점검합니다. 첫사람, 첫 직장, 첫 실패, 그리고 때로는 첫 대신. 정희는 지금 그 모든 것을 겪은 뒤에 첫 용기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연인이나 사랑에 쥐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믿는 유일한 진실은 자신이 평생 지켜온 손답 그리고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뿐입니다. 다시 불을 지키다. 며칠 뒤 정희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엔 육수 냄새가 커졌고 조용히 문을 연 첫 손님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며칠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이 집밥 아니면 점심을 못 먹겠더라고요. 정희는 말없이 고기를 끄덕이며 국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자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주는 말 한마디에 달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외로움과 평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 외로움은 마음을 갉아먹고 평가는 마음을 살립니다. 두 감정은 너무 닮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다시 가게로 나갔습니다. 기계처럼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자리마다 빈 접시만이 남았고 그 빈 접시 위에 자신의 마음을 얹어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대추를 감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살림은 쪼들리고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들이 알게 되었고 둘째는 급히 올라와 월세방을 구해주었습니다. 큰아들도 미국에서 돈을 보내주었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희는 그렇게 다시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또 하게 될 줄이라. 인생은 참 무심합니다. 자식 다 키워놓고 노후를 조금 누려보려던 그 순간에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정희는 좌절했습니다. 다시 삶을 시작하는 데는 용기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 정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단지 자신의 상처를 폭로하려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저처럼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나이에 찾아오는 사랑 자체를 두려워하진 마세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두근거림이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환협을 주었는지 그 느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에도 사랑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한 권의 사랑은 꽃처럼 환영하지 않지만 눈물처럼 깊고 따뜻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심장이 뛰고 삶의 생기가 도는 그 기분은 정말 소중한 감정입니다. 그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기획된 거짓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희는 자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바로 그 구별을 위해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사기꾼의 특징 기억하세요. 정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기꾼들의 특징을 조심스럽게 정리합니다. 처음엔 유난히 다정하고 따뜻하게 다가온다. 당신의 외로움과 서남을 정확히 꿰뚫고 접근합니다. 슬픈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돈을 요구한다. 정든 자식, 어려운 부모, 그럴듯한 이야기로 연민을 자극합니다. 당신 주변과 연락하지 않으려 한다. 친구, 자녀와 단절되게 만들어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 돈을 끌어낸다. 긴박한 감정을 조장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정의는 간중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꼭 자녀나 친구와 상의하세요. 돈 이야기가 나온다면 더욱 신중해지세요. 아무리 다급한 사정이라도 진짜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녀는 끝으로 말합니다.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도 우리에겐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을 먹고 사는 것이든지 구별하는 눈을 꼭 가지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소중하니까요.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조심을 비우게 될지 모르며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정의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공간은 한 권의 인생을 걸어가는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로 위로받는 곳입니다. 구독자에게 드리는 한마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응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분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속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따뜻한 웃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합시다 이야기.